안녕하세요. 저는 꿈일기를 맡은 오지윤입니다. 저는 실제로 햇수로 4년째 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꿈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냐라는 질문하고 그거를 왜 적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당연히 모든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다시 복기를 한번 하고 바로 메모장에 눈 뜨자마자 옮겨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꿈 일기를 쓴 걸 보면 오타도 엄청 많고 정리된 글은 아니지만 이걸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 꿈 속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넘어가 보자면 저는 나중에 제가 갖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봤을 때도 뭔가를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아이디어라는 게 자판기 누르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꿈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챗 GPT가 만들어주듯이 자동으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낭비하지 않고 싶다? 내 꿈도 언젠가 쓰일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꿈도 나한테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어딘가에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꿈을 적다 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꽤 많은 양의 메모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꿈 자체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꿈을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도 재밌게 보는 편인데요. 꿈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는 인셉션을 재밌게 봤고 꿈을 소재로 한 책 중에서는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제가 더 소개하고 싶은 건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소설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달러구트라는 이름의 사장님이 있는 꿈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페니라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그 꿈을 사러 오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 들면 그 백화점에 가서 내가 그날 꿀 꿈을 사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뭘로 사냐면 후불 시스템으로 결제가 되는 거라서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낀 감정이 자연스럽게 그 백화점에 지불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감정이 설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어떤 설레는 감정을 느꼈으면 되게 큰 가치가 백화점에 지불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재밌었던 게 사실 제일 재밌는 꿈은 설레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났을 때 만약에 진짜로 이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나는 방금 되게 큰 가치를 지불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이거 말고도 재밌고 인상 깊은 문장이 많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꿈일기에 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꿈일기를 적음으로써 꿈꾸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일이 돼서 잠이 들기 전에도 오늘은 어떤 꿈을 꿀지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다들 꿈 일기를 적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지내는 방법을 기록하게 된 IMO라고 합니다. 남아 있을 때는 부모님들과 계속 살았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고도 처음에 어렸던 다닐 때도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가게 되었고 혼자 자취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외로웠고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처음으로 저는 좋아하는 것을 지내는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원래도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화나 드라마를 즐겁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원래 외향적인 편이라서 옆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혼자 사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전화나 영상 통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때마다 부모님한테나 친구한테 전화로 하면서 지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편해서 있고 저는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영상을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없애주고 마음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혼자 어떻게 즐겁게 지내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말실수도 꽤 많이 하고 에너지 소비도 커서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인간관계와 친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학원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문득 친구는 최고의 재산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입 밖으로 뱉으면 너무 꼰대 같을 것 같아서 생각만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중학생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친구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고민해보면 친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한 순간들이나 사건들 속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이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친구가 우리 학교에 놀러 왔을 때 건물이나 음식점을 소개해 줬는데요. 친구가 여기가 너의 최애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무의식 중에 이 공간을 애정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 생각이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는 내 거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친구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